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서울구치소가 최순실 보호소가 되고 있다. 국조특위 박영선 의원의 말이었는데요. 당초 오늘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던 구치소 청문회,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보다 못한 의원들 급기야 구치소 수감장으로 들어간 상황인데요. 자,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대로라면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에 대한 비공개 접견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는 안종범, 정호성 두 사람에 대한 비공개 질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 30여 명 예정대로 내일 집단 탈당을 하는데요. 새로 만들어질 신당은 가칭 개혁보수신당입니다. 개혁적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는 등 최대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오신환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3부에서는 서울구치소 그리고 남부구치소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접견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 각각 연결해서 진행 상황을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먼저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새누리당 분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이 친박계는 막판까지 탈당을 만류하는 설득을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비박계 내일 집단 탈당하는데 탈당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27일 날 분당 선언할 땐 35명 내외다. 네네. 내일이 27일이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30여 명 안팎 정도로 다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좀 그것은 정우택 신 원내대표 등이 이 설득하는 게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좀 이 취재를 해보면은 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일 한 30여 명이 탈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10시에 오전에 탈당 선언을 하고 오후에 원내대표 선출을 한 다음에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하겠다라는 게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국회가 4당 체제로 이렇게 정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또 이 보수당의 분당은 뭐 헌정사상 초유다. 네. 이렇게 얘기되고 있으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놀라운 사건일 수 있는데, 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난번에 탈당 선언 당시 공개 숫자는 35명이었고요. 비례의원이 한 명 있어서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는 정병국 의원과 인터뷰에서 전해 들었었는데 30명 안팎이면 줄어든 숫자. 결국은 그러면 정우택 원내대표 등 친박계 의원들의 만류, 설득, 흔들리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실제 흔들리는 의원들이 적지 않고 수도권을 빼놓은 다음 어떤 충청권이라든가 이런 대구 경북 이쪽에 아무래도 지역구 당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런 그 여론이 적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 민심을 무시하지 못하고 좀 고민을 하는데 기회되면은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비박계 신당이 아주 유력한 후보군이 하면은 동반해서 2차 탈당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제법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중요한 변수가 내년 1월 초가 되면 귀국 예정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또 이 반 총장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냐. 자, 대권 출마 지금 강력한 의지로 전해집니다만 과연 할 것이냐, 한다면 어느 지대, 어느 공간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탈당 폭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단 1월 15일 즈음으로 해서 귀국을 하겠다라고 유엔에서 밝힌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제3지대론인데 이 역대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보면은 신당을 만들어서 그 자기가
뛰어들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청취자 여러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뭐 이른바 빅텐트 론이니 그런 것들이 누가 집을 지어놓으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형태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내일 출범 예정인 가칭 개혁보수 신당에서 반기문 총장을 모시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신당에 합류해서 우리와 치열한 경선, 공정한 경선에서 신당 대선 후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왜 이런 얘기를 보냐면 여야 막론하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해양수산부 장관 하다가 굉장히 낮은 지지율의 이른바 주말 드라마라고 됐습니다. 그 당시 주말마다 당시 민주당에서 그 경선을 하면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맞아요. 14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14년 전 얘기인데 그때처럼 룰을 정해놓고 거기 하면 아무래도 정치의 속성상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돼서 지금 그 비박계 신당의 외연을 넓혀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춤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형태로는 사실 유승민 신당이 되지 않느냐라고 주춤거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거기에 합류를 한다라고 하면 이른바 충청권 의원들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진 의원들 몇몇은 만약에 반기문 유엔 총장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당을 벗어나서 그를 돕겠다라고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의원들조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청권이라는 건 과거에 좀 그 정치적으로 묘한 선택을 하는 그 약간의 제3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 특히 다른 지역의 의원들은 굉장히 그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유승민 의원이 그 발언을 했냐면요. 좀 굉장히 그 이른바 이 새누리당 주류 친박계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도거든요.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이 13명입니다. 전부 그 새누리당이죠. 대구가 12명입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에는 알다시피 수성갑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있고요. 비박계인 유승민, 주호영 그리고 무소속 홍일학 의원. 여기서 경북은 차치하더라도 대구 쪽에서 한 3명만 흔들어서 비박계로 데리고 오면은 대구 경북의 이른바 정치의 한 축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게 아마 비박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어제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 나머지 지금 거론했던 3명의 의원들한테 본인이 공을 들여보겠다라고 이런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 총장은 이미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지난 20일 날 유엔에서 고별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새누리당의 입당에 재건하고 분열을 치유하겠다는 생각을 해봤느냐라고 했대만 그때 국민이 선정의 결핍에 대해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 이 얘기는 친박계로는 안 가겠다는 소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자세를 보이냐에 따라서 이래 보수 쪽에 특히 여당 내 보수 인사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꽤 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 몸 불사르겠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말이죠.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이 반 총장에 대해서 한 언론 매체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불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어떤 건가요? 그 우리 돈은 한 2억 3천만 원이었죠. 외교부 장관이고 유엔 사무총장. 그런데 이게 지금 참 일부 언론에서는 했는데 이 박연차 회장이 지금도 그 사업 활동을 하시죠? 서울은 자주 안 오시는가 봐요. 김해 쪽에서 하는데 본인도 안 줬다라고 하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측에서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무계하다 이렇게 이상한 형국이 했는데 이런 검증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를 좀 보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게 의혹이다, 일고의 가치 없다 이런 식의 태도보다는
검증을 내가 자체에서 받겠다. 국민들이 네네.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 반기문 총장을 알지 이른바 정치인 반기문, 인간 반민에 대해서 물론 어린아이들은 유명한 책 있죠. 바보처럼 그 꿈꿔란가 그런 어린이 책이 있습니다. 저 위인전이 나와 있죠. 거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래서 무조건 일고의 가치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거보다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유엔 사무총장이란 자격과 이런 그 대통령직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걸 좀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좀 물증에 바탕한 합리적인 의심 그렇죠. 이런 자세가 정치를 보다 선진화시키는 데 중요한 모습일 것 같아요. 이젠 아니면 말고 식의 좀 의혹 제기는 그렇고 또 정치인으로 대권주자로 나섰다면 당당하게 검증에 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이후로 어쨌든 사당 체제 출범을 이제 눈앞에 두는 상황인데 이 사당 체제가 출범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1당다운 전국 주도권 확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추미애 대표 이야기라든가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전국 주도권을 잡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이지 않겠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정우택 새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는데 문전박대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좀 냉각기를 뒀는데 이런데 그 냉각기도 각을 세우자니까 원내 이제 국정 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내 일당으로서 좀 협치를 외면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친박계를 한 그 새누리당 주류와 손을 잡아서 한다면 이른바 촛불 민심에 역행한다라는 또 지적을 받고 약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샌드위치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이 지금 새누리당은 나름대로 이른바 박근혜 색깔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쇄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임명진 목사도 임명하고 그랬죠. 영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당장 비박 신당 아무래도 뉴스의 속성상 새로운 걸 하니까 흐름을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의당 지금 뭐 전당대회 준비 돌입하면서 뭐 천정배 의원들 대선에 나서겠다. 뭐 그 주승용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원내대표 도전하겠다라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형국에서는 국민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이 상태로는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잊혀질까 봐 정치와 정치인은 항상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지 면은 굉장히 손해다라는 걸 본인들이 이 본능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기 위한 싸움 앞으로 더 격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